그렇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신다면 일단 한도는 최대 만기 다 넣으셔도 종합보험 보험료가 3, 4만 원대예요. 산모들의 연령이 높지가 않고 면역 상태 문제가 없다거나 가족력이 없다고 하면 사실 22주 6일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16주차 이전에 2차 기형검사 이전에 하시는 거고 이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프라임에셋 온라인 부분에서 태아보험을 가장 많이 상담하시고 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태아보험의 끝판왕 박지영 팀장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한 최신 트렌드랑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박지영 팀장입니다. 네. 코로나로 다들 보험 영업 힘들다고 하는데 박지영 팀장님은 코로나 수혜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상담받으시는 확률이 적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맘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산모교실이나 뭐 박람회 뭐 이런 행사 자체를 아예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산모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온라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태아보험 이제 보면 온라인상에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정보가 많은데 뭐 그 중에서도 뭐 매체마다 좀 다르고 전문가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30세 전환형이 좋다, 뭐 100세 만기형이 좋다, 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가 좋다, 뭐 농협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사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오늘은 이제 태아보험 끝판왕을 모신 만큼 네. 태아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기준들, 네. 예, 너무 뻔한 얘기일 것처럼 들리지만 너무 이 기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판매하시는 끝판왕은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주시는지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산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어디 회사가 좋죠? 네, 어디 회사가 좋은지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뭐 현대해상이 가장 많이 팔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현대해상 마케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한 회사에만 속한 원수사 소속 설계사도 있지만 요새는 대부분이 GA 대리점 설계사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는 설계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GA 대리점으로서 모든 회사를 다 비교하고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한 회사를 특정적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보험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몇 세 만기가 맞다. 그리고 어느 회사가 특별하게 유리하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고객님마다 원하시는 니즈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태아보험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거의 특장점으로 현대해상이 좀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또 만기도 30세 만기가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특정 회사가 좋다? 뭐 이렇게 특정 회사를 설계사들이 선호한다기보다는 지금 비교해본 시점 내에서는 현대해상이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설계사분들이 현대해상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현대해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뭐가 있죠? 일단은 현대해상이 태아보험에 어떻게 보면은 시초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사실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주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타사의 면책 조항이 되게 많은데 현대해상은 되게 많이 열려 있는 회사고 뭐 후유장애부터 시작해서 장애 진단부터 선천적인 질병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어린이 보험이랑 태아 보험이랑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것들이 어린이 보험이고 사실은 태아 보험이라는 게 특정한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어린이 보험의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는 네, 거지만 네. 이 태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산모 뱃속에 있을 때 태아를 보장하는 특약들이 현대해상이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이라면 다른 회사를 또 추천할 수 있겠지만
태아 특약에 대해서 그 기간의 보장의 부분에서는 현대해상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하는군요. 음. 그러면 어쨌든 뭐 타사 거를 비교를 받아보시더라도 현대해상 거는 무조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30대 전환형이 좋냐 아니면 100세 만기가 좋냐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도대체 뭐가 좋은 거죠? 뭐가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아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 내가 한번 준비해줄 때 다른 아이보다 더 잘 준비를 해주고 싶고 또 성인이 돼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준비를 해 놓으면 아이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적으면서 나중에까지 좀 손을 안 대도 될 만큼 든든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단순히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왕이면 100세까지 준비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의 연령이 그 생애 주기가 150년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세까지 준비해 주는 것도 완벽한 준비는 아니에요. 그쵸, 추가로 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30세 전후가 되면 보험 내 증권을 좀 들여다보게 돼요. 왜냐면 일단은 20대부터 뭐 다치거나 질병이 발견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30대 전후로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와 함께 증권을 들여다보게 되죠. 네, 아무래도 그전까지 관심 없다가. 그렇죠.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30세 전후로 어차피 보험에 손을 댄다면 이전 게 100% 만족스러울 거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담보에 우리가 넣는 한도가 물가 때문에 완전히 충족되지는 못할 거고요. 완전히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3천만 원이면 충분했던 게 지금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대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심장 질환처럼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불과 20년, 10년 전만 해도 그 담보가 없었거나 그 담보에 대해서 니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30세 됐을 때 보험의 증권에 손을 댄다고 하면 100세까지 준비해놨던 거를 무조건 손해보고 해지를 하거나 또 돈을 내서 거기에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까지 엄마 아빠가 잘 드러나 주신다면 그때 가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보험 영업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 나라의 보험의 역사가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 연수로 따지면 긴데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라던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은 보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연령이 비슷하죠. 네. 저희도 사실 부모님들한테 보험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크게 뭐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 가입을 이미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하기에는 이제 첫 번째 시기지 않나? 우리나라 보험 역사상에 자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았던 시기는 역사상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태아 보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는 더 완벽하게 더 풍족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의 욕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보험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다 공개적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보험 아주머니나 지인분들이 와서 이거 좋아라고 권했던 거기 때문에 이전에 보험을 보면 갱신형도 많고 불필요한 것도 많고 정말 뭐 CI부터 시작해서 이 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태클을 걸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엄마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점검도 받고 비교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이 좀 올라왔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공통적으로 거의 가입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건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인 정보를 받았던 보험 시장에서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가 뭐지? 맞아요. 좀 과하죠. 네.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막 얘기를 많이 하세요. 30세 전환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100세 만기형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내 자식한테 조금 과하더라도 책으로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니까 그걸 약간 이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0세 만기로 넣을 수 있는 특약들과 그 한도를 뭐 100세까지도 아니고 80세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죠. 되게 사실. 유리하죠. 감사하죠. 네. 네. 근데 30세 만기로 추천하는 이유는 그렇게 30세 만기로 추천하는 설계사가 양심적이다라는 거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전제 조건 하에. 네, 왜냐면 일단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음. 이 한 고객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부터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최소로 줄여서 가성비를 따져서 가입을 도와드리는 설계사다. 그럼 1차적으로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30세 만기로 했을 때 장점은 100세 만기로 넣지 못하는 한도까지도 충분히 다 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음. 100세 만기 했을 때 들어가는 보장 한도랑 30세 전환형의 보장 한도가 다르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도는 맞춰서 넣을 수 있는데 한도를 맞춰서 넣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아, 근데 그렇구나.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보험료 낭비다. 돈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력이 있더라도. 네, 여력이 있더라도. 정말 뭐 그렇게 여력이 정말 넘치도록 있는 분은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되겠죠. 내 돈으로 치료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신다면 일단 한도는 최대 만기 다 넣으셔도 종합보험 보험료가 3, 4만 원대예요. 네, 최대로 다 넣는다고. 실손보험 제외하고. 그렇죠. 아, 실비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두고 종합보험에 대한 거를 최대로 넣는다고 해도 뭐 자잘한 담보까지 다 넣는다고 해도 4만 원대.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보통 3만 원대 추천드리는 게 자잘하고 중복되는 거 과한 거 필요 없다. 꼭 우리가 실비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덕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암에 대한 거가 가장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그 예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암에 대한 거 가장 든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후유 장애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3만 원대면 충분하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입 시기. 도대체 언제 가입하는 게 좋냐. 뭐 온라인상에도 되게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16주가 보통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1차 기형아 검사 뭐 22주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은데 네.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보험 가입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은 건가요? 산모들의 연령이 높지가 않고 면역 상태 문제가 없다거나 가족력이 없다고 하면 사실 22주 6일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년 납 30세 만기는 가입 시점부터 20년 납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출생 후부터 20년 납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좀 문제가 많아서 변경이 됐죠?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출생 전에 그럼 나가는 보험료는 뭐냐? 다 버려지는 거냐? 어떻게 보면 맞아요. 우리가 이 만기를 딱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아 보험도 태아 특약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 어린이 보험은 20년 납 30세 만기인 거고 그 앞전은 태아 보험인 거예요. 그 앞전 태아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형아 검사나 정밀 검사, 뭐 양수 검사, 니프티 검사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 때 의사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더 검사해 봅시다. 정말 많이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특히나 만약 요즘에 노산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령 산모님도 많고 또 이제 한두 번 시도했는데 안 되면 워낙 시험관이 비용이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 정말 많이 시도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안정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이렇게 모르고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되다 보니 한 번 더 검사합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검사를 했는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의심소견이나 주의소견만 있어도 가입을 일단은 보류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12주 전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의심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주, 20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산모님 많이 불안하시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단 몇 번만 더 아이 보험을 내주신다면 안심하고 출산 때까지 다 가실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장까지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뭐 여차해서 오늘 기형 검사인지도 몰랐는데 갔더니 기형 검사 하더라고요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16주 차 이전에 2차 기형 검사 이전에 하시는 거고 나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훌쩍 지나서 20주가 다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22주 6일 전에만 가입하시면 중요한 태아 특약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되게 이런 논쟁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음. 논쟁들이 많았던 게 이제 태아보험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산전이랑 산후보험료랑 이 기간들이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1회차 보험료를, 그러니까 뭐 240회차를 내야 되는데 보통 20년 납하면 그걸 이제 태아 시점부터 쭉 내는 거죠. 그때부터 1회차였는데 네네. 이게 이제 되게 말이 많다 보니까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이게 아마 산전보험료랑 산후보험료가 달라지는 형태로 구분돼가지고 근데 그게 산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져서 보험료를 보면 태아 때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출산 후 기준으로 미리 받아서 그 차액을 환급받으시는 형태인데 그렇게 따지면 태아 때 보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낸다라기보다는 딱 태아 때 보장을 위한 보험을 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22주 6일이라는 제한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 기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보통 고 22주 6일, 23주차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뭐 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러기는 힘든 거죠. 그리고 1차 기형아, 2차 기형아 검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3주부터 가입을 원하시는 산모님들은 일단 보험료를 최소화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뭔가 있는데 이제 와서 역선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급하게 가입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23주 때 보험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아 특약을 가입을 못하는 것 뿐이고요. 정확히 따지자면 태아보험이라기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이다라는 관점이랑 네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담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어떤 담보를 넣어야 되냐, 아니면 어떤 담보는 필요 없는 거냐, 뭐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담보에 대해서는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담보들. 나 이건 꼭 넣어야 된다. 사실 꼭 가져가야 되는 담보는 일단 실비는 꼭 가져가야 되는데 실비만 가입이 안 돼요. 그쵸, 실비만 가입을 보험사에서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손해율이 너무 높고 특히나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가 어린이보다 높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위험률이 높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높은데 실비 보험을 가입하는 주 목적은 우리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평생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는 거고 실비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자기 부담금, 그 외에 뭐 통원비, 간병비, 뭐 비급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보장하려고 종합보험을 같이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종합보험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암하고요, 중요한 수술비, 그다음에 후유장애, 선천적인 수술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술비, 그리고 입원 일당 이게 다예요. 저는 사실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어린이보험 리모델링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입원 일당도 안 넣어드려요. 입원할 확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애들은 그 이전에 치료 이력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입원을 뭐 자주 할 거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입원을 하더라도 실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 입원 일당 넣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설계사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보험에 넣어야 하는 거는 선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는 어떻게 발병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한다. 그러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일을 아예 못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생계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는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고 정말 언제까지 이 병원 다니는 게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조정을 좀 해드리거든요. 저는 보통 5살 정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5세 정도 되면 정리할 거 정리하셔라.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요 3대 질환이 우리가 암, 뇌, 심장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보험에 있어서 뇌혈관이나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를 꼭 구성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뇌혈관이나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는 30세 이전에 발병하기가 힘들다던데 그걸 굳이 30세 만기 구성에 넣어야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병률이 높진 않지만 뇌출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준비는 해주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출산 과정에서 골반에 끼이거나 외상적으로 어디 부딪히거나 아이가 울면서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생아 뇌출혈로 발병이 진단이 되면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비에서 보장이 많이 면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일당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질병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 일당 괜찮지만 수술비, 실비 이런 부분에서 면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생아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질환 진단비에서 20%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최대로 준비를 해도 600만 원 보장이다 보니 그거는 준비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발병률이 높지가 않아요. 가족력이 많이 반영이 되는 질병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뭐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성이라든지 또 혈관의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20대도 고혈압약 먹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 계약전환 제도라는 걸 우리가 30세 만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타사에 비해 특약을 따로 넣지 않아도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무조건 이 제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태아보험 때 가입한 담보와 한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넣지 않았던 거를 추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어떻게 잘 넣느냐에 따라서 보기에는 30세 만기지만 100세까지 안전장치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를 같이 구성하시는 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뭐 3대 진단까지도 알겠고 내가 가입시켜 봤더니 가장 좋은 담보, 요 담보는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싶은 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질병 후유 장애인 것 같아요. 질병 후유장애. 네. 타사에 비해 현대해상이 좀 많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병 후유 장애가 선천적인 부분부터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후유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부터 보장이 된다라는 것 때문이고 타사들은 이제 면책 사유가 좀 있어요. 네. 근데 현대해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후유 장애는 우리가 노후 질환 때문에 보장을 받는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후유 장애로 보장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에 제가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아는데 후유 장애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중요한지 잘 몰라요. 맞아. 네. 겪어보거나 청구를 해보거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구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가 비싼 건데 태아 때 준비를 하시면 선천적인 것부터 영유아 시기에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어린이 때 사실 상해를 입어도 그게 계속 남아서 기능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담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태아분들한테는 왜 후유장애 담보를 많이 추천해주세요? 어떤 선천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어떤 기능이 없이 태어나거나 좀 기능을 예를 들면 우리가 후유장애라는 게 내가 운동하다 다친 게 후유로 남아서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정말 천만분의 1인 거고 예를 들어 암이나 뭐 심장질환이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절제 수술을 했어요. 그럼 일부 내 신체 장기가 이미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후유고요. 그쵸.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제가 전공을 살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쳤던 부분을 그때 당시엔 전혀 못 느꼈어요. 10년이 넘으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 통증이 되면서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더 이상의 어떤 치료를 할 방법이 없고 영구적이다라고 판명이 되면 후유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나중에 뭐 20대 때 그때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태아 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선천적인 걸로 인해서 아이가 뭐 장기적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이후에는 절대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쵸.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담보이다 보니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보험 상품들이 이제 매달 인수 규정들이 변경되잖아요. 이번 달에 박지원 팀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태아 상품은 그래도 현대. 네, 그래도 현대입니다. 아, 그래도 현대. 네, 그러니까 이대 질환 진단비가 뭐 더 올라갔다, 뭐 어느 회사가 갑자기 면책의 한도를 좀 열었다,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쪼개서 가입할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보험 안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어떠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청구 시스템이거든요. 네, 뭐 정말 고객님들 얘기 들어보면 청구하시다가 분통 터져서 스트레스 맞아, 때문에 맞아. 내가 입원하게 생겼다라는 말도 정말 여러 번 들었는데, 말 그대로 청구는 하면 정말 컴퓨터가 측정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는 병원도 다녀야 되고, 맞아. 아이도 달래야 되고, 챙겨야 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청구 언제 되냐 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미처 몰라서 서류를 다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럼 서류가 누락됐으니까 그 부분은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보험사에서 약관을 조금 꼬아서 보장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 이걸 설계사가 다 미리 받아서 설계사가 체크해서 청구하고 누락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간편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가입만 도와드리는 게, 설계만 하는 게 설계사 역할이 아니라 청구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설계사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처럼 늘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진짜 좋은 것 같고 어느 회사가 담보가 좋은 것 같고까지 공부하시는 거는 사실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저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지다 네. 보니까 청구까지도 뭔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전문가를 떠나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산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보험 꿀팁? 뭐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꿀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설계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보다. 네. 설계사가 주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설계사냐, 아니면 상품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설계사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별력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은품. 태아보험은 사은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같은 보험을 A 설계사, B 설계사 비교했을 때 별 다를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이만큼 많이 준대, 이 사람은 주는 게 없대. 그러면 사실 나 손해보고 가입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설계사가 사은품을 많이 주면서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를 생각해 보셨을 때 저희가 사실 고아보험이란 말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연락이 안 돼요. 뭐 간단한 거라도 질문을 하면 답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지만 그 회사의 다이렉트로 가입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고객센터에 늘 기다리면서 전화하고 확인하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 설계사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계사한테는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설계사분들이 되게 저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청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업계 동향을 알고 약관에 대해서도 잘 아는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보험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다 가입을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그 태아보험을 전문적으로 아는 설계사를 찾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담보 구성이라든지 보장 내용이라든지 다를 게 없는데, 태아 보험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어떤 시점에 산모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설계사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다른 담보도 다 중요하지만 담보 중에 지금 이제 이번 10월 달부터 바뀐 게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8가지
그 납입면제 대상 중에 하나라도 진단이 된다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만기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기능인데, 이 담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도 500만 원까지 넣으실 수가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 담보를 활용을 한다면 보장받을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부족한 진단비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이게 진단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네. 진단비의 그 어떤 효과를 대용할 수 있는 맞아요. 네. 효과적일 수 있다. 보험연구소 공식 질문입니다. 네. 네. 나에게 보험이란? 팀장님에게 보험이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보험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잘 준비를 한다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재테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내가 이 설계사를 만났더니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보험료 낭비 없이 정말 제대로 된 보험을 설계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분석해서 안내를 잘 드리도록 네,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다른 일 하시다가 네. 이 매력에 제가 빠지셔가지고. 먼저 보험 일을 시작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좀 자리를 잡으니까 저희 남편도 13년 넘게 요리사를 하다가 네,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진심으로 일하는 설계사. 그리고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는 설계사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시길 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끝판왕 프라임에셋 박지영 팀장님 모시고 태아보험 가입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좀 세워봤어요. 그래서 태아보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뭐 박지영 팀장님한테 직접 보험상담 받고 싶은 구독자분들 계신다면 뭐 영상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보험연구소 뭐 카카오톡 뭐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네,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네. 이렇게 바쁘신 팀장님들 모셔가지고 좋은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